비용 처리되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었는 거죠. 그리고 얘네들 그래프를 보면은 10년이 지나면은 거의 40년이 지나면 거의 뭐 원금에 도달하는 10년이 지나면 거의 원금에 도달하는 상품이네요. 그러니까 국세청이 이제 지친 거예요. 몇 년 동안 시달려서. 그래서 얘네들이 회의를 한 겁니다. 여러분 국세청에서 질의를 하면은 국세청 내부에 심사과라고 있어요. 법무 담당 심사과, 공무원과 여러 가지 외부 전문가들이 이 회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회의를 합니다. 그냥 막 내는 게 아니에요. 그리고 이 회신을 내주면 어떻게 시중에서 어떤 의도로 질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토론을 합니다. 근데 이런 결론에 이르렀던 것 같아요. 이 경영정기법이 맞기까지 적은데 만약에 중간에 해약을 하면 돈이 들어올 거다 법인 통장으로. 그러면은 첫 번째는 비용 처리를 우리가 허용을 해주면은 단기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만은 나중에는 만약에 중간에 해약에서 돈이 들어오면 그거는 영업의 수익으로 입금 처리하면 그때 법인세 과세할 수 있다. 이거는 우리가 놓치는 게 아니다. 그런 토론이 한 번 있었고 두 번째 토론은 아니다 이거 자산과 비용을 철저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.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패턴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. 어려운 거죠.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국세청에서 좀 양보를 해준 것 같아요. 야, 어차피 나중에 과세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비용 처리해. 그리고 나중에 들어오면 영업의 수익으로 과세를 한다는 거죠. 선비용 처리, 후과세입니다. 그죠? 총액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거죠.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의 의문점이 들 거예요. 그러면은 얼마나 비용 처리할 수 있느냐? 그러면 뭐 5천만 원도 되느냐, 3천만 원도 되느냐? 이렇게 봤을 때 저는 항상 가이드라인을 월 500으로 줬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금액이 월납 1,000만, 2천만 넘어가려면 거의 중견 기업까지 현금 유동성이 굉장히 큰 기업일 가능성이 높고 또 회계 감사를 받을 때 이런 부분들이 지적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또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비용성이라는 것은 어느 적정 금액을 가정하고 예규 회신을 내줬기 때문에요. 이 금액으로 수천만 원을 비용 처리할 수 있다는 결론에 갈 수는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1,000만짜리 계약을 한다 그러면 하나는 비용 처리하고 하나는 자산 처리하고 이런 쪼개는 패턴 뭐 그런 패턴을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경영정기법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. 돈이 들어오면 플러스가 되잖아요. 그러면 다시 법인세를 과세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. 그 패턴만 주면은 여러분들 경영정기법 무리 없이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.